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패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 신학기를 준비하시면서 아이패드 하나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이제 또 새로운 아이패드들이 출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새로 사볼까, 원래 쓰던 거를 팔고 넘어가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 어떤 걸 골라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이패드나 맥북 관련 영상을 이미 많이 만들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아이패드나 맥북 관련해서 애플에서 몇 번 강연을 한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아이패드로 공부를 해보기도 했고 요즘까지도 사용을 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느낀 점들이 있는데, 물론 뭐 스펙 비교도 간단하게 해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아이패드 에어랑 프로 뭐 사야 될지 고민돼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인데 95%의 확률로 여러분들께서는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제가 애플 제품을 되게 오랫동안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애플 제품 중에 프로라고 네이밍이 된 게 있는데 그 제품들은 진짜로 프로들을 위한 겁니다. 똑똑하다, 뛰어나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 기기로 무언가 아웃풋을 내서 돈을 버는 사람, 내 직업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생산해야 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패드 에어, 맥북 에어 충분히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걸로 안 되는 게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프로, 아이패드 프로나 맥북 프로는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애플 제품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론이 뭐냐면,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나 맥북 프로, 아이폰 프로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애초에 내가 에어를 사야 될지 프로를 사야 될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난 당연히 저거 써야지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사요. 내가 사진 작가인데 아이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아이폰 프로. 내가 뭐 영화 편집을 한다거나 예능 PD인데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별 고민 없이 맥북 프로. 내가 웹툰 작가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아니면 건축 일을 해서 3D 작업을 하거나 캐드를 써야 된다, 그냥 아이패드 프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학생들이나 일반 직장인들, 일반 대학생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아이패드 에어도 정말 충분히 좋거든요. 뭐 성능이 부족해서 내가 이걸 못 쓰겠다, 글쎄요. 막 PDF를 수십 개씩 띄워놓고 AI 모델을 네이티브로 빡세게 돌린다 이런 거 아니라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생 때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잘 했고, 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맥북 에어만 쓰다가 최근에 맥북 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기기를 이 정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이패드 에어가 맞을지 프로가 맞을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95%의 확률로 에어를 사셔도 정말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가 친한 형님이 계신데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PDF를 띄워놓고 빠르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많이 보시는 형님이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패드 에어 뭘 사야 될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에어 구매하시고 남는 돈으로 키보드를 사셔라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정말 만족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차이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환경 범위에서는 그 성능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이걸 얘기하고 가는 이유는 아이패드 프로가 너무 비싸요. 정확히 얼마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달러 기준으로 한 400, 500달러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5,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너무 큰 돈입니다. 물론 당연히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대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 줄로 정리를 하고 가면 아이패드 에어랑 프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이패드 에어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금액 차이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 하신다면 프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그냥 아이패드 에어 구매하세요 라고 끝내버리면은 이상한 영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에어를 메인으로 사용했을 때 이거 약간 아쉬웠다 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 120Hz 기기를 쓰고 계신 분들, 아이폰 프로나 에어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아이폰 17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기본 모델들도 120Hz가 다 지원이 됐습니다. 화면이 부드러운 120Hz에 익숙해져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패드 에어는 60Hz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경험을 못 해봤다면 뭐 별 상관없는 차이인데, 이미 느껴본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거는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웹서핑을 하거나 펜으로 선을 그을 때 당연히 역체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에서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차이 중엔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저는 아이패드 에어를 공부할 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교재에 필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공부할 때 120Hz가 아니라고 불편했나?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이 느껴지긴 해요. 역체감이 분명 느껴지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하기 불편했냐? 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이패드로 영상을 많이 보시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영상을 자주 보신다면 차이가 크게 느껴질 거예요. 아이패드 에어는 LCD 화면이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텐덤 OLED 화면입니다.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검은색이 나올 때 있잖아요. 짧게 설명을 하자면 LCD는 밑에 백라이트가 있어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화면 전체에서 조명이 켜지고 그 위에서 검정색이 구현이 되는데, OLED는 작은 소자 하나하나가 켜지고 꺼질 수가 있어서 블랙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냥 그거를 꺼버리면 됩니다. 정말로 트루 블랙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빛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영상을 보다가 검은색이 나온다면 아이패드 에어는 약간 불빛이 느껴지는데 검정색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 아이패드 프로는 정말 진정한 블랙을 느낄 수 있다. 만약에 영상업을 하시거나 사진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프로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튜브 영상만 소비를 하시거나 그냥 취미로 영화 몇 개 본다 하신다면 에어로도 충분합니다. 공부하다가 가끔씩 영화 보고 유튜브 영상 챙겨보고 이러신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에어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밝기도 차이가 나는데요. 13인치 에어가 최대 600니트, 아이패드 프로는 10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HDR 영상에서는 16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야외에서 특히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페 창가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에어를 쓸 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중앙로라고 하나, 학교 가운데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에서 과제를 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낮에 아이패드 에어로 과제를 했을 때는 잘 안 보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유선으로 외장 SSD를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이때 연결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일반 USB-C 단자이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썬더볼트 연결이 됩니다. 이게 데이터 전송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내가 찍은 영상들이 4K라서 용량이 커가지고 외장 SSD에 연결해서 편집을 해야 된다 하신다면 그런 분들이시라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느껴졌는데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작업을 하신다는 거는 이미 본인이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하신다고 느끼실 거고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이패드를 손에 들고 사용하신다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게 조금 웃긴 내용인데요. 아이패드 프로가 아이패드 에어보다 더 가볍습니다. 13인치 기준으로 에어가 617g, 프로가 579g입니다. 38g의 차이가 나고 두께도 에어가 6.1mm, 프로가 5.1mm, 1mm나 더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에어라는 네이밍이 처음 나왔을 때는 무게가 가벼워서 이런 이유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게는 오히려 조금 더 무겁고 성능이 가볍다, 성능이 에어다,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40g, 1mm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를 사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두 개를 손에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난다, 느껴진다, 요 정도의 차이인데,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이패드를 사면 아이패드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펜슬은 기본이고 이런 키보드 폴리오까지 같이 들고 다니잖아요. 무게가 누적이 되다 보면 이 작은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물론 성능 차이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CPU는 코어가 더 많고 메모리 대역폭도 아이패드 에어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아이패드로 고성능 게임을 돌리시거나 3D 작업을 하시거나 네이티브로 AI 모델을 돌렸을 때 느껴질 만한 차이이지, 간단한 영상 편집, 굿노트에서 필기할 때, 영상 볼 때, 적당한 멀티태스킹을 할 때 느껴질 만한 차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패드 프로가 더 끌린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차이점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체감되는 차이점은 딱 3개입니다. 120Hz, OLED 화면, 그리고 페이스 ID. 페이스 ID는 생각보다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패드 에어 사용할 때 지문으로 열리는 게 꽤 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전원을 많이 눌러서 이게 그렇게 불편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패드 프로를 이 키보드에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패드로도 편집을 자주 해서 키보드에 아이패드를 연결을 해놓고 키보드를 아무거나 누르면 얼굴이 인식이 돼서 화면이 열려버리니까 그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스피커랑 나노 텍스처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스피커가 4개이고 에어는 2개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인강 볼 때나 영화 볼 때 거의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에어팟을 항상 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에 스피커가 2개라고 아쉬웠냐? 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어폰 없이 영상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공간감이라던가
텍스처라던가 여러 부분에서 아이패드 프로의 스피커 4개가 체감이 잘 되실 거예요. 나노 텍스처는 화면의 반사를 줄여주는 처리인데 이게 1TB 이상인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마 제 거에는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셔서 내 아이패드를 때리는 직사광선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옵션인데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옵션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거의 안 쓰는 차이점들, 라이다 스캐너, 프로레스 녹화, 오디오 줌, 어댑티브 싱크, 4K 60프레임 외부 녹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능들을 처음 들으셨다? 그러면은 이 기능들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안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한 전문가분들이 아니시라면 아이패드 에어 대신 프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기능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부드러운 화면, 더 얇고 가벼운 기기, 더 깊은 트루 블랙, 더 풍부한 사운드, 뭐 그런 게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좋아서 사는 거라는 거를 인지한다면 후회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인치냐 13인치냐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찍어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는 짧게 얘기하고 간다면, 내가 만약에 학생이다, 공부를 한다 하신다면 13인치를 사십시오. 예산이 한정적이다 한다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사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 13인치를 사세요. 왜냐면 아이패드 11인치를 사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작아가지고 13인치를 사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13인치 사서 후회할 일이 있을까? 가방이 조금 무거워져서 힘들다 정도 그렇게 커다란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11인치 살걸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휴대성을 위해서 아이패드 미니를 하나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패드 에어냐 프로냐 이거를 고민을 해봤다 하신다면 에어가 맞습니다.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애초에 고민을 안 하니까요. 다만 아이폰 최신 시리즈를 쓰거나 프로를 사용하셔서 120Hz가 이미 너무 익숙하다, 불 끄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프로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필요가 아니라 취향이고, 취향에 돈을 쓰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에어랑 프로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저는 에어를 구매하시고 차액으로 애플 펜슬을 사시거나 키보드를 사시거나 애플 케어 플러스를 드시거나 애플 주식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아이패드 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액세서리들을 많이 사야 되니까요. 기기를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기기를 어떻게 잘 쓰느냐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에어랑 프로 링크 달아둘 테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 링크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마음껏 질문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고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많이 경험을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패드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